2026년에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능력을 강화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올해 첫 6개월 동안 697개의 목표물, 이 심층 타격으로 공격당했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는 61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걸 보여주세요. 하지만 정말 큰 비밀이 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가 그 공격에 사용해온 드론 중 일부입니다. 이제 그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놀라운 폭로로 여러 영국 언론 매체들이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드론들이 주요 표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영국이 러시아를 드론으로 초토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영국이 푸틴에게 보내는 특별한 배달이며 우크라이나가 배달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 보도에서 더 타임즈는 영국의 두 회사가 만든 장거리 드론이 우크라이나에 공급됐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수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심층 타격 작전들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전에도 영국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사용해 점령지와 접경 지역에서 러시아를 공격한 적이 있지만 드론을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최근에야 시작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디펜던트지는 우크라이나가 최소 6개월 전부터 영국에서 제작된 드론을 사용해 러시아를 공격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실은 일이 벌어진 후에 알려졌고 그 영국산 드론들은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드론들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중요한 공격들에 관여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장 자주 공격하는 목표 중 하나인 정유소들이 영국 드론에 의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지는 영국 드론이 볼고그라드와 야로슬라브에 있는 최소 두 곳의 정유소를 타격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른 정유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영국도 우크라이나도 이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2026년 정유소 공습 작전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작전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11개 대형 정유소 모두를 타격했습니다. 이 정유소들은 연간 1억 5,600만 톤의 원유를 제품으로 함께 정제하는 시설들입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와 디젤과 같은 제품들입니다. 이러한 정유소 공습은 러시아에서 대규모 연료 부족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통해 7월 초까지 러시아 정제 능력의 42%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공격에 자체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영국의 드론이 일부 공격에 관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볼고그라드 정유소에 대한 공정난 해도 연간 1,480만 톤의 석유를 처리하는 시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정유소에 대한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임스와 인디펜던트에서 나온 또 다른 사실은 영국의 드론이 모스크바 근처 공격에도 사용되었으며 특히 러시아 내부의 물류 허브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국내 물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가 야생베리를 짓밟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뜻이죠. 러시아판 아마존이라고 자주 불리는 이 회사는 7월에 우크라이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러시아의 물류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와일드베리스 플랫폼 판매자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공격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8월 16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는 와일드베리스의 10대 최대 물류 허브 중 7곳을 운영 중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소유주들과 러시아 경제가 모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DW는 이러한 공격으로 와일드베리스가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전역의 와일드베리스 창고가 불타면서 최대 57억 달러 상당의 상품이 잿더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리비, 보상금,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공격과 관련된 모든 부수적인 비용을 합치면 회사가 입은 총 피해액은 현재 약 90억 달러에 달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유시설 공격과 마찬가지로 와일드베리스 시설을 공격한 드론들도 우크라이나산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대부분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도 우크라이나가 수개월 동안 사용해온 최소 2종류의 드론을 제공하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러시아를 상대로 벌인 최대 규모의 공격 중 하나를 감행한 직후에 밝혀진 것입니다. BBC에 따르면 8월 16일로 넘어가는 밤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 822대의 드론을 보냈으며 이 중 약 600대가 모스크바를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또 다른 와일드베리스 창고가 공격을 받았고 우크라이나는 로스토프와 벨고로드를 겨냥한 공격을 통해서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공격들에 영국의 드론이 사용됐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드론이 러시아 내 목표물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영국 언론만을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렘린 자체가 격분에 찬 보도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BBC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가 영국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에 사용된 드론 부품을 제공했다며 영국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부품들이 로스토프의 연료 저장소를 공격한 드론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가 영국 드론을 사용해 타격하는 표적의 종류가 더 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는 이 모든 일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우크라이나 모두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브리핑이 지적했듯이 영국 드론이 러시아 표적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영국이나 우크라이나 어느 쪽에서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영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드론 공격으로 초토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발생할 외교적 긴장을 최소화하면서 러시아로 하여금 계속 추측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영국은 여기서 러시아의 전략을 본받고 있습니다. 책임을 부인할 여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하면 적은 무력하고 분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러시아는 수년 동안 하이브리드 공격을 통해 그중 많은 공격이 영국을 겨냥하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이제 영국도 드론을 이용해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과 우크라이나는 영국 드론이 러시아로 보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드론들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영국에서 개발된 최소 2종류의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냐 일회용 타격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BAE 시스템즈의 자회사인 칼란네스가 윌트셔에서 제작했습니다.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로 보내지기 전에 영국에서 광범위하게 테스트되었습니다. 7월 3일 영국 해군은 구남의 갑판에 설치된 발사기를 사용하여 처음으로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영국 해군은 또한 이 드론이 육상에서 광범위한 테스트를 거쳤으며 자율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기능들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얀이 필요한 대상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조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은 러시아 깊숙한 곳을 타격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날개 길이는 2.9m이고 사거리는 약 240km로 점령지와 러시아 접경 지역을 공격하는데 이상적입니다. 얀은 최소 한 차례 벨고로드 공격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8월 16일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영국 드론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결국 벨고로드가 그 공격의 목표였고 얀은 그런 거리의 목표를 위해 맞춤 제작된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강력한 성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밀리타르니에 따르면 이 드론의 최대 이륙 중량은 약 75kg이고 20,000kg의 탑재물만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은 모듈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임무 요구사항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시속 222k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 아래로 말 그대로 비행할 때 저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드론에 관해서는 여기서부터 상황이 조금 불분명해집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또 다른 드론은 첫 번째 드론보다 훨씬 더 신비롭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이 드론이 영국내 공장에서 생산된다는 사실뿐입니다. 이 드론은 965km가 넘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캐터펄트 시스템을 이용해 발사됩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이 드론을 띄우기 위해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캐터펄트 시스템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두 번째 유형의 드론을 연속적으로 빠르게 하늘로 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를 향해 빠르게 드론 군집을 형성해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드론이나 제작회사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영국은 이 드론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추측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수록 이 정체가 공개되지 않은 드론은 러시아의 방공망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자국 드론이 러시아 영토에서 사용됐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도록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영국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선언하면서 2026년에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지원 내용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불법 침공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라고 국방부 대변인이 밝힌 뒤 덧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15만 대가 넘는 드론, 러시아 방공망을 방해하는 첨단 스톤클록 장치, 그리고 혁신적이고 저렴한 순항 미사일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영국산 드론이 러시아를 상대로 사용된다는 것이 전쟁의 더 넓은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로 넘어가기 전에 그 스톤클록 장치에 대한 언급은 좀 더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스톤클록은 매우 영리한 장비입니다. 전자전 시스템인 스톤클록은 드론에 직접 장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태블릿 컴퓨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전자 간섭을 일으켜 스톤클록이 장착된 항공기를 방공 시스템이 추적하거나 공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일종의 체프나 방공 표적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아까 니안 드론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이 드론은 모듈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임무에 필요한 어떤 장비든 장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스톤클록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장치들 중 일부가 벨고로드와 국경 및 점령 지역의 다른 목표물을 공격하는 니안 드론에 장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퍼즈 조각들이 맞아떨어집니다. 영국산 드론에 영국산 전자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러시아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은 푸틴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영국과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유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걱정하고 있으며 그래야만 합니다. 이런 유대는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줄 뿐만 아니라 영국이 푸틴이 시작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 싸움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군사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급했던 그 유대 관계 말입니다. 영국산 드론이 러시아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와 영국 사이의 유대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서 크렘린궁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다는 가장 최근의 징후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 관계는 수년 동안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침공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부터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금까지 약 34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부분은 군사 지원의 형태로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군사 지원 외에도 75억 달러 이상의 비군사적 지원도 받았습니다. 재정 보증이나 양자간 약속과 같은 지원도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상당히 큰 규모의 지원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영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100년이나 더 깊은 관계입니다. 2025년 1월 영국과 우크라이나는 100년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방위 및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영국은 또한 2030-31 회계연도 말까지 매년 최소 약 40억 달러의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영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한 계속해서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2031년까지 전쟁이 계속된다면 영국의 지원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약속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합의가 전달하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10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푸틴 씨, 당신이 우크라이나를 주권 국가에서 러시아의 일부로 바꾸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례는 더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2026년 1월에 영국과 우크라이나가 2,7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100년 약속 기념일에 맞춰서 말이죠. 러시아가 겨울 동안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잔혹하게 공격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복구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8월 열흘에 유로마이던 프레스는 영국이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으로부터 받은 700억 달러의 대출금을 사용해 영국에서 제작된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우리는 종종 유럽을 하나의 집단으로 언급하지만 영국은 실제로 유럽의 일부이지만 유럽연합의 일원은 아니며 2016년 브렉시트 투표 이후로 몇 년 동안 유럽연합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또 다른 차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영국과 유럽연합이라는 두 개의 별도 주체 간의 더 많은 협력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력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대출 발표가 있기 불과 몇 달 전 영국은 영국 자국용이면서 우크라이나에 대러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된 3가지 장거리 시스템을 시험 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들의 사양은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영국은 최소 510km를 비행할 수 있고 최소 225kg의 탄두를 탑재하며 최고 속도가 시속 610km를 넘는 무기를 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를 상대로 사용하고 있는 드론 2기 중 하나로 언급했던 그 미스터리 드론은 5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965km입니다. 그 두 번째 드론이 6월에 실시된 시험 중 하나의 결과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영국과 우크라이나가 많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톰크로크가 내한 드론에 대한 추측과 마찬가지로 여러 조각들이 꽤 잘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영국 드론이 러시아로 날아들고 있다는 점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은 푸틴에게 성가신 존재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써 이제는 주요 위협으로 변모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크렘린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속에서 영국을 주요 악당으로 묘사해왔습니다. 가디언지는 러시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영국이 러시아 비행장을 대상으로 드론 공격을 계획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테러 공격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러시아 내에서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스크바 크로코시티 홀에서 발생한 끔찍한 콘서트 공격에도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공격으로 최소 145명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 일은 러시아가 푸틴의 이야기에서 영국을 악당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이야기 왜곡은 영국이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우크라이나를 굳건히 지지해왔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를 드론 공격으로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보는 건 단순합니다. 만약 푸틴이 이 왜곡된 러시아 이야기에서 영국을 악당으로 만들고 싶다면 영국은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악당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그 역할을 맡을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러시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영국에서 전쟁을 시작하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에 영국 국방참모총장인 리처드 나이팅경은 영국이 냉전 시대 이후로 러시아로부터 가장 높은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이 수십 년 만에 영국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말하며 러시아가 암살 시도, 사이버 범죄, 그리고 사보타조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선을 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일하면서 겪어온 가장 위험한 시기이며 사회와 우리 모두가 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이팅경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다른 선택과 다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다른 선택과 다른 우선순위는 러시아가 영국을 해치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도록 드론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영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취했거나 고려 중인 흥미로운 조치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에는 영국이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이끄는 항공모함 전단을 파이어크레스트 작전의 일환으로 북대서양과 하이노스 해역에 배치했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북쪽까지 항공모함을 보낸 데에는 단 한 가지 이유만 있습니다. 푸틴에게 러시아가 북극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때 영국이 자국과 나토 동맹국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예는 현재는 제안 단계이지만 곧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8월 초 텔레그래프지는 영국 정치인의 기고문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이른바 유럽연합체의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때문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유럽연합 단일 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대가로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해구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간단합니다. 영국 드론이 러시아로 진입하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한 위협 시도가 통하지 않을 것임을 크렘린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푸틴이 싸움을 원한다면 영국은 이미 물러설 생각이 없고 그 싸움을 더 거친 정면 충돌로 키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나이튼 같은 이들의 말이 맞고 러시아가 이미 저지른 수준을 넘어선다면 영국은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나란히 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토 동맹국들에 대해 말하자면 푸틴에게 큰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나라가 영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폴란드는 KH-101 순항미사일, 이 폴란드 영토 깊숙이 추락한 이후로 러시아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에 맞서 자국 차원의 대대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기 전에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저희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